신장식 의원의 이 말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진짜 이 전쟁의 먹구름이 계속 이제 끼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이고 이게 당장 우리 집 경제에 또 영향을 주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윤 대통령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치가 않은데 그걸 또 이용할까봐 너무 걱정인 상황인데 근데 저는 뭐 그러기도 쉽지 않다고 봐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 그럴 만한 배포나 배짱, 그건 뭐 배포나 배짱의 영역은 아니지만 간이 작아. 간이죠. 오히려 저는 위험한 사람은 김용현 같은 사람이에요. 아,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데 네. 국회에 나와서 보이는 태도라든지 와서 뭐 보고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늘 곤란할 수도 그래왔죠, 있어요. 사실은. 늘 그래 왔던 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연설을 멈추고 야당 의원들을 쫙 스캐닝을 합니다. 아, 내가 누군지 네 얼굴 내가 다 봤어.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네. 여당한테만 인사하고 야당한테 인사를 안 해요. 야당 쪽으로는. 그 국회의장한테 지적을 받아요. 예. 근데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안보실장 하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갔잖아요. 경호처장 하다가. 네, 경호처장 하다 네. 안보실장이란다. 경호처장 하다 예, 갔잖아요. 예. 그냥 뭐 막말합니다. 무슨 뭐 국감장에서 뭐 그런 예, 비하 예, 장애인 예. 비하 발언 그냥 서스럼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상이 돈짝만해 보이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본인의 그 대장으로 진급하지 못했다라는 원한 감정과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돈짝만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위험해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들이잖아요. 네. 국민의 대표를 향한 이 태도와 스캐닝. 자세가 가만히 안 두려고 그런.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어. 제가 거기서 당신이 여당 국방부 장관이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냐라고 저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여당 국방부 장관이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야. 저도 소리가 버럭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계엄 의혹 뭐 이게 한창 뜨거웠다가 뭐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국방장관의 태도, 이른바 이게 충황파 라인이 네. 군 요직을 장악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또 행안부 장관도 충암 라인이야. 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이 정권 이제 거의 뭐 데드덕으로 갔다라고도 국민들이 많이 판단하고 있고 부정평가 좀비덕입니다. 좀비덕. 정치적 정당성에서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 원래 그 레지티머시 정치는 레지티머시라고 하는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레지티머시. 정치적 권위와 정당성. 근데 지금 보세요. 오빠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이야기를 그 김대남 씨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지가 꼴통이 어쩌고 저쩌고 방귀나 뿡뿡 끄고 옛날에 나왔던 카톡 그리고 저 오빠가 친오빠라도 문제죠. 친오빠가 국정 개입했다. 명태균과 그렇죠. 가깝다라고 하는 거니까 패밀리 친오빠라도 비즈니스처럼. 문제예요. 예. 패밀리 비즈니스. 그런데다가 만약 지가 예. 그분이라면 윤이라면 무슨 영의섭니까? 정치적 정당성이 없어요. 내가 뽑은 사람은 국민들이 보수 쪽 국민들도 내가 투표한 사람은 윤석열인데 지금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러네. 김건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대통령에게 레지티머시 정치적 정당성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비덕이다. 그래서 좀비덕이죠. 정치적으로는 사망했으나 네. 형식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비덕은 보세요. 데드덕이나 뭐 레임덕. 레임덕 예. 이런 쪽은 그 고통이 덜합니다. 왜요? 그만둘 때. 그만둘 때. 예. 좀비덕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좀비 영화에서 좀비를 예. 잠들게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방법을 써야 됩니다. 데드맨 워킹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또는 각종 뭐 좀비 영화들 많이 보시는 분 아시다시피 좀비 없을 때. 좀비 없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뭐 불구덩이에 던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별별별 방법이 다 나오잖아요. 예. 좀비덕이 정치적 정당성을 잃은 좀비덕이 권한을 가지고 살아있는 척하고 돌아다니면 그 말로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그렇네요. 스스로 예. 다시
관뚜껑 열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좀 제가 심한 말씀을 오늘 드리는데요. 네. 저는 이미 그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 그건 기대하기 어려우니 네. 그 끝이 이 정권의 끝이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우려면 본인들에게 관뚜껑 열고 스스로 돌아가시라. 좀비덕입니다. 네. 좀비덕이다. 야, 오늘 신장식 의원께서 이제 뭐 세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민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많이 믿고 느끼고 있습니다. 계시는 거죠? 예, 그렇게 네.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선거 이후에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음 주 초에 만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거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저는 만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한동훈 대표가 네, 오히려 독대 호소인이고 독대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레이드를 예. 올리고 싶은데 단판지을 거리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그 뜻을 전달을 했다. 나는 이랬다. 나는 저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민심을 전달하려고 했다. 예, 노력했다. 민심을 전달하려고 했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단어를 예, 면담이라고 면담이라는 쓰더라고요. 건 뭐냐? 예. 제가 그 전에 그 평양에 그 2005년 하고 2019년 두 번을 2018년인가 참 두 번을 평양을 갔다 왔는데 네. 그쪽에서는 소위 이제 김정은, 김정일, 뭐 김일성 주석까지 이렇게 쭉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걸 만나주기 사업이라고 그래요. 만나주기 사업. 예, 만나주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주기 사업을 통해서 네. 자신들의 통치자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만난 사람이 최상급 대우를 받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만나주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네. 대통령실에서는 만나주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면담이잖아요. 면담. 면담. 내가 면담을 해주는 거야. 야, 너 교무실로 면담하러 와.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다가 예. 자 보세요. 지금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생각을 했다면 면담이든 독대든 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선거 지방선거가 전에. 어떻게 되느냐는 예.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대통령실에 이제 인입을 일부? 해서 생각을 예, 해보면 지방선거에서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선거 이후에 만나니까 선거 그 선거 이후에 결과를 왜?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네. 정부 여당이 서로 합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선거 전에 만나서 그렇죠. 오히려 야당이 왜 선거 전에 만나냐, 개입하려고 그런 야합이다, 거 선거 아니냐. 개입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는 게 예. 맞아요. 그동안 그런 전례가 그게 정치 많았는데. 문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정치 문법과 관계없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은 독대 호소인이고 면담을 해서 뭘 풀 수 있는 소위 야마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선을 넘는 겁니다. 아하. 김건희 얘기를 계속 하는 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결정권자가 따로 계신데 그분이 만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오빠가 예. 그 오빠께서 네, 만나고 싶어도 못 또는 만나. 지가 예. 부이 말고 지가 만나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가면 그 얘기 하겠다는데. 그다음에 그러네요. 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면담을 받아준다. 네. 근데 너 선거 끝나고 보자. 네가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옥균의 3.1천하처럼 100일 안에 끝낸다. 그 핵심 고리는 이번 선거다. 그래서 저는 금정 이길 거라고 봐요. 오늘 투표하신다면 야당. 예, 야당이 민주당 이깁니다. 후보가 이긴다. 이깁니다. 끝까지 투표하시고요. 조국, 이재명 네. 다 나섰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전국의 금정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물론 일반 재보선에 비하면 높죠. 20%대니까. 원래 뭐 일반 재보선은 본투표까지 다 해야 20-30%밖에 안 나오는데 사전이 20%대가 나온 건 매우 높은 거지만 영광이나 곡성은 4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네. 방송 듣고 계신 분 또는 다른 어느 곳에 계신 분들한테라도 핸드폰 열어서 금정에서 지인 찾아서 네. 반드시 투표해라. 왜냐하면 금정에서 지금 이 두 한과 윤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금정에서 야당이 이긴다, 이긴다. 김경지 후보가 이긴다라고 예. 하면 내전입니다. 바로 한동훈 책임이냐 윤석열 책임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네. 또 한 번 심판받았다.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그렇죠, 나서 그렇죠. 대통령이 바뀌는 신용이라도 했잖아요. 네, 국민이 올 때. 예, 예, 국민이 옳다 뭐 이래가면서 지금은 신용 정도가 아니라 무릎 예. 진짜 석고 대죄하고 음. 국정 기조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네. 제가 아는 윤석열 오빠는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쪼대로 가실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아니 당 대표 됐는지 벌써 몇 달인데 이제 목련꽃도 다지고 네. 단풍들 시절이 왔는데 네 한 게 뭐냐. 첫 선거에서 졌다. 여기다 이제 강화까지 뚫린다. 저는 강화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 강화까지. 강화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당락을 어. 좌지우지하는 거는 죄송한 예. 말씀이지만 안상수의 득표율입니다. 무소속 안상수가 국민의힘 표를 얼마나 쪼개냐. 냉정하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수 쪽에서 네. 안상수로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윤석열이 싫은 사람이 아하. 대통령 싫은 사람이 안상수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강화에 우리가 힘을 조금만 더 보탠다면 강화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선거가 네. 이 두 개 금정과 강화 이 두 군데가 내전을 격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야, 이거는 보수 진영은 진짜 난리네요. 명태균 씨 이제 카톡. 네. 그다음에 이 폭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왜냐하면 또 선거 갈라질 수밖에 결과는 없다. 명태균 때문에 흔들리는 명 박사님을 아세요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장기적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오빠는 친오빠 김진우다라든지 사적 관계다 이렇게 변명할 거리가 있어요. 예. 근데 선거 결과는 변명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이번 총선 결과까지 그렇죠. 그 시발점이 영향을 됐던 줬죠. 것이 강서구청장 선거였잖아요. 심판이 거듭된 심판입니다. 사실은 네, 네. 이번 선거는 3차 심판이에요. 아하. 삼차 강서구청장 심판, 총선 그다음에 여기까지 3차 심판입니다. 아. 말을 진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회초리를 들었다가 안 되면 진짜 몽둥이. 쫓아내야죠. 몽둥이 들고 나가 있어. 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선거는 네. 민주당이 뭐 의석을 하나를 더 갖느냐 안 갖느냐, 국민의힘이 의석을 하나를 더 갖느냐 안 갖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변명할 수 없는 정치적 내전의 시작이 되느냐, 냉적 내전이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중요한 선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가 네. 크네요. 그런 면에서 네. 저는 치열함이 곡성과 영광에서 민주당 후보와 뭐 영광에서는 진보당 조국혁신당, 네. 곡성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사실이죠. 예. 예, 근데 저는 그리고 또 우리 곡성 민원실장으로서 박웅두 후보에게 마지막 한 분까지 투표해 주기를 바라고 네. 원하고 운영위원회 끝나면 또 곡성에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의 중요 터닝 포인트로 네. 보자면 금정과 강화고 예. 조국혁신당 당원들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에 얼마나 많은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네. 전부 다 핸드폰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초 단체장 선거 재보궐이 이렇게 뭐 작다 크지 않다 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지금 정세적인 중요성이 있는 거죠. 정세적 중요성. 우리 유권자들이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고요.